이게 같은 홍차라고요? 2번 아니면 3번이 제일 취향에 맞는데 2번이 당도가 좀 낮은데 차의 맛은 좀 강하게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론 모르고 그냥 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맞아요. 분명 그럴 거예요. 그럼 카페용 레시피를 이렇게 맞게끔 추천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건가요? 그걸 잘 들어야 되겠네. 끝까지 보셔야겠네요. 또 하나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밀크티 이제 원료에 대해서는 안내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안내를 드려야 될 게 밀크티 만드는 방법이 하나인 것이냐. 여러 개겠죠? 밀크티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된 것 같아요? 수백 년? 수백 년? 어디로 올라가야 되지? 우리는 근래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밀크티 유행한 거 이거 10년도 안 됐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이 수업을 한 게 15년, 16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별로 유행한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밀크티의 역사는 굉장히 길어요. 그만큼 변화가 엄청나게 많았고 그리고 밀크티를 만드는 곳도 되게 많아요. 근데 나라마다 만드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아요. 다른 나라에서 먹고 우와 맛있다. 다른 나라에서 먹었는데 이 맛이 그 맛이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별로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밀크티 하면 어디 생각나요? 영국. 그래요. 영국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래서 영국식 밀크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얘를 다른 말로 얘기를 해서 클래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애프터눈 티의 정석에서 나오는 밀크티는 바로 영국식 클래식 밀크티니까요. 그리고 또 밀크티 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있을까요? 인도? 맞아요. 인도식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일본? 일본. 근데 공부 좀 했나 봐. 근데 일본식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로열 밀크티. 똑똑해졌어. 계속 배웠습니다. 사람은 혼나야 돼. 그래야지 열심히 하는 거야. 또 하나 더 있는데 홍콩식 밀크티가 있어요. 얘네들이 만드는 방식도 다 다르고 만드는 원료도 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영국식 밀크티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써놨는데 OP, BOP 혹시 들어가셨나요? 머리에? 네. OP가 띄워줄 수 있나? OP가 조금 큰 잎이라고 하면 점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조금 찻잎이 작아진다라는 거. 그래서 더스트가 가장 작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각자 잘 어울리는 등급의 홍찻잎이 있어요. 그래서 영국식 같은 경우에는 OP급이나 BOP급이 좀 더 잘 어울리고요. 인도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난번 CTC 말씀드렸었는데 네. CTC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끓여서 만들기 때문에 똥손이 와도 잘 만들 수 있어. 일본식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영국식이랑 똑같아요. OP, BOP, 얘는 다 써. BOP, F, 더스트 다 씁니다. 홍콩식 밀크티 같은 경우에는 주로 BOP, F, 더스트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영국식 같은 경우에는 밀크티를 만드는 방법이 얘를 우유를 데워서 사용을 하거든요. 여기에다가 찻잎이 들어가. 주전자인가요? ESL 주잖아. 아, 묻었잖아. 그러니까 확인한 거야. 나. 여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어가지고 마셔요. 근데 첫 번째 먹고 두 번째 먹고 이제 세 번째 먹으면 찻잔에 딱 따랐을 때 애매해. 풀로 차지를 않아요. 이게 영국식 티팟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350, 400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찻잔에 딱 따랐을 때 맨 마지막 잔은 풀로 차지 않고 남아요. 그래서 그 남는 공간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우유를 넣어. 근데 이 우유는 끓여서 하는 게 아니라 중탕으로 데워서 하는데 이 우유는요 영국에서는 저지 우유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품종을 데려다가 키우고 있는데 서울에서 골든 저지 밀크 나오거든요. 우와. 귀엽죠? 이 옛날에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는 병에다가 나와서 되게 소량 판매됐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5%예요. 서울우유에서 나왔었던 가장 지방 함량 높은 게 나 100%였는데 이 저지우유가 5%대로 이제 넘어서게 된 거죠. 약간 저지우유 같은 경우에는 소화가 잘 되는 성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영국 사람들한테도 사랑을 받고 호주 사람들한테도 사랑을 받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영국 왕실이 사랑한 우유라고 해서 나오죠. 그리고 진한 풍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잘못 보면은 저지방인 줄 알고 살 수도 있겠네요. 저지 밀크라고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음. 어쨌든 저지는 품종이에요. 소의 품종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중탕 우유를 사용을 해서 먹는다라고 해요. 마지막 잔에 부어서 먹는 거다. 그럼 인도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CTC뿐만이 아니라 하나가 더 들어가. 향신료가 들어가요. 얘를 냄비에 팔팔팔팔 끓여서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들어가는 우유는 뭐냐? 인도 우유는 사실은 인도나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생우유가 유통이 원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사냥 우유를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탈지 분유나 전지 분유를 물에다가 개어다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탈지 분유, 또는 전지 분유. 질문이 있습니다. 탈지 분유와 전지 분유는 차이점이 뭐예요? 지방이 있고 없고. 생크림이나 우리 그런 거 만들고 나서 버터 같은 거 만들고 남는 걸로 탈지 분유 만들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전지 분유보다는 탈지 분유를 사용해줘야 되는 게 많아. 지금 버려지고 있어요, 탈지 분유가. 근데 실제로 진짜 탈지 분유 많이 사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우리가 탈지 분유? 그거 쓰면 조금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버터를 썼으면 나머지도 먹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생크림이나 버터가 중단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 이유가 탈지 분유만 남아 도니까 안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본식. 일본식 같은 경우에는 다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은요, 원래 영국식 밀크티를 먹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인도에 갔는데 저걸 팔팔 끓여가지고 먹었더니 되게 고소하고 맛있네? 그래서 착안해서 로얄 밀크티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얘도 똑같이 냄비에다가 끓여. 냄비에다 끓이는데 내용물이 생우유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요런 아이들이 아니라 생우유를 사용을 해서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팔팔 끓여요. 막 넘치도록 끓여. 근데 여기에는 살살살살살 달래가면 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끓인다에 맞춰져 있고 여긴 데운다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라떼 하면은 우유 얼마만큼 데우죠? 65. 얘도 똑같아요. 근데 얘는 넘어요. 그냥 팔팔팔팔 상관없이 막 냄비에다 끓여, 곰탕에다 끓여. 근데 얘는 그렇게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홍콩식 밀크티는 어떻게 하냐면 약간 얘랑 섞여져 있어. 긴 주전자에다가 찻잎을 넣고 끓여. 계속 끓여내는 거야. 근데 우유를 여기다가 넣지 않아. 따로 컵에다가 담아요. 근데 우유가 무슨 우유냐면 캔에 들어가 있어. 캔우유요? 캔우유? 우리나라에서 보기가 조금 드문데 얘가 뭐냐면 무가당 연유예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무가당 연유? 우리 연유하면은 대부분 가당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무가당 우유예요. 색깔도 진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연유를 어디에 사용하냐면 이 홍콩식 밀크티뿐만이 아니라 태국식 밀크티. 요즘에 타이 밀크티 하면서 엄청 많이 홍보하거든요. 인터넷에. 거기에도 이게 들어가요. 파우더에 우유를 넣는 게 아니에요. 생우유 넣는 게 아니라 파우더 물에 풀어가지고 이 무가당 연유를 넣으시면 완전히 타이 밀크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져요. 완전히 다르죠? 우리 영국식 밀크티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 보시면은 찻잎을 조금 큰 거 한번 써볼 건데 아실 거예요, 다. 마리아주 프레우. 사실은 이 마리아주 프레우로 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한번 향을 맡아보시면 굉장히 매혹적인 향이 나실 거예요. 다른 얼그레이랑 조금 다르거든요. 향이 시작하신 분들이 이 차로 시작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를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전에 아마 차 경험했다라고 하면은 현미녹차? 이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카페에 갔는데 이런 향기로운 차가 딱 먹었는데 얼그레이 향만 둥둥 떠 있는 게 아니라 차 맛도 느껴져. 근데 차 맛이 달아.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맨 처음에는 한국 녹차를 먹기 시작을 해서 차를 즐기기 시작했는데 이 차를 먹고 나서 완전 뿅 갔어. 그래서 이 마리아주 프레우에서 굉장히 유명한 게 마르코폴로예요. 그래서 디저트 하시는 분들이 마르코폴로로 밀크티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브랜드에서 나오는 얼그레이 프렌치 블루 밀크티를 할 때 이게 5cc가 1T고 이게 15cc가 1테이블 스푼이거든요. 근데 요건 2g이고 요건 6g.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차 먹을 때 이거는
밀크티나 베리에이션 할 때 그냥 한 스푼 딱 드시면 되세요. 저는 8g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양쪽을 사용할게요. 양쪽 사용하면 8g이 되는 거죠. 뜨거운 물을 부어볼게요. 진하게 우려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잔을 2개나 준비했을까요? 혹시 밀크티 할 때 MIA, MIF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유를 먼저 넣느냐, 차를 먼저 넣느냐. MIA와 MIF 이거 뭐냐면은 맨날 싸워요, 영국 사람들이.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밀크 인 퍼스트, 밀크 인 애프터. 그러니까 우유를 나중에 넣느냐, 우유를 먼저 넣느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나중에 이제 밀크티 베이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밀크티 베이스 사용하실 때 우유 넣고 밀크티 베이스를 넣느냐, 밀크티 베이스를 먼저 넣고 우유를 넣느냐. 맛 똑같을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은. 그 끓이는 거 없이 그렇게 하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섞으면 다 뱃속에 들어갑니다. 달라요. 아. 우리가 라떼 만들 때도 똑같아요. 라떼 만들 때도 에스프레소에다가 우유 넣는 거랑 우유 넣고 에스프레소 넣는 거랑 맛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뉘앙스의 차이가. 그것처럼 이것도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MIF에다가 영국이 손을 들어줬어. 영국이라는 건 누가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 차 전문가들이. 차 전문가들이 약간 왕실에서 일한 화학협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실험을 했어. 이게 진짜 좋은 건지 이게 좋은 건지. 근데 맛이나 영양학적으로 이게 훨씬 더 좋다라고 해서 손을 들어줬는데 나는 이게 좋다. 나는 개인적 의견입니다. 선생님은 저게 좋으신 거예요? 저는 이게 더 맛있어요. 그리고 밀크티 베이스 만들었을 때도 사장님들이 대부분 이게 훨씬 더 차 맛이 많이 나는데요 라고 하셨어요. 그게 핫으로 만들었을 때도 이게 훨씬 더 맛있더라.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네. 향 너무 좋다. 갑자기 골드. 영국의 포트넘 메이슨 가면 누구나 살 수 있어요. 한국의 쿠팡에서는 안 파는. 쿠팡은 모르겠네요, 제가. 마리아주 프레흐를 조금 고가의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베이스 자체를 고급지게 써요. 얘 같은 경우에는 밀크티용으로 사용하기에 조금 가격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진짜 고급지게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요거 사용하시면 되세요. 요걸로 한번 밀크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티팟에다가 계속 우리게 되면 써지고 떫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부드럽게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유를 넣어서 먹는 거예요. 제가 잘 보이라고 유리에다가 하는데 원래는 유리에다가 안 해요. 도자기에다가 해요. 살짝만 데워주는 거예요. 50도로. 그러면은 뜨거운 거에다가 딱 들어가게 되면은 한 몇 도일까요? 얘는 사실상 식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40도? 맞아요. 그래서 밀크티를 간혹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먹나요? 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밀크티는 원래 미적지근하게 먹어요. 그리고 요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나라에서 조금 설탕을 좀 잘 찾는다라고 하면은 이 영국식 클래식 밀크티 할 때 요 앵무새 설탕을 사용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고급진 설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원래는 락슈가를 사용을 해요. 이 락슈가를 사용하는 이유가 원래는 설탕을 안 넣거든요. 설탕을 넣고 싶은 사람만 넣어라 이렇게 먹는 거라서 얘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락슈가를 넣으면 천천히 녹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달지 않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각설탕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 사용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으세요. 본격적으로 하나는 제가 찬물을 먼저 넣을 거고요. 하나는 우유를 먼저 넣을 거예요. 그 잔에다가 그러면 차를 먼저 넣느냐, 우유를 먼저 넣느냐. 맞아요. 그 차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제가 설탕 안 넣어 드릴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50에 20 넣은 거 보세요. 색깔 차이가 있어. 근데 이건 지금 아직 안 섞어서 그렇고 섞으면 색깔이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차가 먼저 들어갔고 얘가 우유가 먼저 들어갔어요. 색깔 차이가 있어요. 한번 섞을까? 섞으면 똑같아지지 않을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색깔이 진한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차 맛이 더 진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차 맛이 조금 덜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지?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대로 넣었어요. 맛을 50에 20. 근데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매번 했었는데 다들 신기하세요. 이게 이렇게 달라진다고요? 자, 그러면 한번 먹어볼까요? 이 원리가 이해가 됐어? 차는 뭔가 그런 대류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성질인데 우유는 그런 성질이 아니니까. 일단 이제 밀도가 무겁잖아요. 얘는 밀크티가 아니라 그냥 진짜 차를 마시는 느낌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유 맛이 우유 맛이 그렇게- 안 나는 거 그러니까 맞죠? 차 맛이 더 확 나는. 우리가 아까 설명을 안 드린 거 하나 있어요. 영국식 밀크티는요, 우유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차가 훨씬 더 많고 우유가 조금 들어가요. 그래서 한번 데펴지고 또는 쓰고 떫은 거를 부드럽게 전환시켜주는 데에 우유가 들어가는 거지 뭔가 우유 맛을 확 느끼려고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호주나 영국 또는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영국령에 가가지고 밀크티 주세요. 먹었는데 너무 뭐야 이거? 네, 밀크티가 싫어질 수도 있어. 왜냐면 설탕도 안 들어갈 뿐더러 그냥 진짜 진하게 우려진 티백 잔에다가 우유를 살짝만 넣어요. 그러다 보니 우유가 지방 함량이 높아야 돼요. 근데 무거워지는 거죠. 지금까지 먹었던 밀크티랑 이제 우유 비중이 확 다른 거군요. 다르죠. 그럼 이것도 한번 드셔보실까요? 완전 다르네요. 오, 이게 완전 더 부드럽고 우유 맛이 훨씬 더 많이 느껴져요. 같은 양의 우유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아 진짜 신기하다 이거. 근데 이런 거를 커피에도 접목해가지고 테스트 해봐도 재밌을 것 커피도 똑같아요. 그 해보시면 똑같아요. 이거 해보면은 진짜 오랫동안 커피를 많이 마신 분들 또는 차를 오랫동안 많이 마신 분들은 MIA를 선호를 하시고 조금 나는 부드럽게 먹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대부분 그냥 일반적인 대중의 입맛은 확실히 MIF예요. MIA는 차 맛이 훨씬 더 강하고 MIF 같은 경우에는 우유 맛이 훨씬 더 많이 강하다. 그래서 취향이에요 다. 근데 이게 뭐가 맞다 틀리다 할 수가 없는 거지. 끝! 한번 맡아봐봐. 되게 좋죠. 근데 시나몬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나몬이랑 좀 달라. 그리고 다르게 이렇게 상큼한 향이 나는데. 그러니까 부드럽고 상큼한 약간. 우리가 짜이 밀크티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오리지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실론 시나몬을 사용을 해요. 얘가 바로 실론 시나몬이고 스리랑카에서 만나요. 되게 페스츄리처럼 켜켜이 되어 있거든요. 그건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아, 요즘에 수입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수입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거 팔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 혼자 쓰려고 이만한 가방에 채워 갖고 왔었어요, 항상. 근데 너무 향이 좋으니까 교재로 너무 쓰기 좋은 거예요. 그리고 차를 배우시는 분들한테도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교재용으로 제가 가지고 왔었는데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파우더로도 이렇게 나와요. 실론 시나몬.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근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짜이에는 이게 들어간다. 기본적으로 이게 들어가고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뭐냐면 여기에는 없는데 생강이 들어가요. 생강도 막 넣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얘는 정향, 스타아니스 그리고 까다몬이 들어가요. 까다몬이 약간 레몬 향 같기도 하고 라임 향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독특한 향미가 있는데 까다몬은 잘 쓰면 되게 맛있어요. 특히 방금 얘기했던 그런 시트러스과의 과일이랑 사용하면 굉장히 잘 어울리는 편이에요. 근데 까다몬이 들어간 짜이 밀크티는 굉장히 부드럽게 나와요. 생각보다. 그래서 얘네들을 곱게 갈아가지고 넣는 거예요. 아, 이대로 넣어서 끓이는 게 아니군요. 보통은 그렇게 통째로 넣으시거든요. 짜이 밀크티 만들게요 그러면서 통째로 넣으시는데 통째로 넣으면 맛이 잘 안 나와요. 짜이를 만드실 때 특히 업장에서 만드실 때는 저렇게 홀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파우더 사용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 한번 끓여볼게요. CTC 아시죠? 저번에- 둥글둥글하게 말려서 만들어진 거. 여기 CT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TC 8g 정도 넣을게요. 근데 이거 향신료는 원하시는 만큼 넣으시면 되세요. 이거를 저는 너무 좋아해서 나 많이 넣고 싶네. 물 집어넣을게요. 파글파글 끓일게요. 완전히 끓일게요. 그리고 이렇게 파글파글 끓여야지만 홍차의 맛이 나오거든요. CTC는 아무래도 우려진다라기보다는 불어요. 찻잎이. 자, 이렇게 파글파글. CTC뿐만이 아니라 집에 이제 보이차 있잖아요. 보이차 있으시면 이렇게 밀크티 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넣을 거냐면 지금 얘는 분유예요. 분유에다가 물을 조금 개어서 사용을 할게요.
그 자판기 우유만. 네네. 아, 끓여보겠습니다. 향신료는 진짜 취향이에요. 취향껏 넣으시면 되시고 근데 항상 어디든 실론 시나몬은 들어간다. 잘 봐야 돼. 끓기 시작하면 확 넘쳐. 아, 그래서 냄비 조금 넉넉한 거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 확 올라오죠. 순식간이네. 확 올라오죠. 근데 사실은 좀 더 큰 냄비를 사용을 해서 좀 더 졸이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더 진하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불 끄고 저희는 이렇게 조금 짧게 끓이신 경우에는 5분 정도 냅뒀다가 걸러내시면 되시고 아니면 바로 걸러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얘는 설탕은 언제 넣니? 선생님 언제 넣어요? 설탕은요 얘는 언제든 넣어도 돼요. 맨 처음에 넣으시게 되면 약간 찐득찐득하게 드실 수가 있고 끓인 듯한 설탕 시럽 같은 느낌을 낼 수가 있는 거고 차라든지 아니면은 기본적인 원료 맛을 내시려면 지금 넣으시면 되세요. 그냥 아무 때나 넣으시면 되세요. 얘는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뒤에 하는 로얄 밀크티는 정해져 있어요. 설탕은 1테이블스푼 넣으시면 딱 12g 정도 될 수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12g까지는 넣지는 않는데 일반 대중적인 당도로 따지면 한 잔에 12g이더라고요. 찻잎이 보시면 커피 찌꺼기 같아요. 다른 찻잎이랑 달라. 그냥 뿌는 거예요. 먹을 사람 시나몬 향이 강한가요?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은은하게 그냥 올라오죠. 그게 실론 시나몬의 매력이에요. 약간 달달한 카라멜 향 같기도 하면서 커피 같지 않아요? 약간 카페 모카? 향신료가 들어간다 그래서 그 향신료 향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서 좀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데요. 우리가 짜이티라고 얘기하면 향신료만 생각을 하셔서 기피하시거든요. 근데 실론 시나몬이 아닌 다른 시나몬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향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그게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스리랑카라든지 인도에 가면 짜이 정말 맛있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까 보여줬었던 스타니스라든지 정향이라든지 그런 건 좀 덜 들어가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시나몬이라든지 아니면은 생강도 인도 생강은 좀 달라요. 시트러스 계열이에요. 그래서 약간 레모니 향이 훨씬 더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까다몬을 넣어요. 그러니까 달달하면서도 뭔가 착 감기는 맛도 있고 향신료만 조금 제대로 쓰면 이런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짜이. 제 책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짜이라고 하면은 원래 차라는 거를 인도식 말로 짜이예요. 중동 쪽에 놀러 가셔서 짜이 주세요 그러면 이거 우유 둔 거 안 줘요. 그냥 아메리카노처럼 엄청 진하게 우려진 차 줘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밀크라는 단어를 쓰셔야지만 저렇게 줍니다. 이번에는 로얄 밀크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로얄 밀크티, 짜이 밀크티처럼 냄비에 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에 알고 있는 티백 사용을 할 거예요. 저한테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 게 선생님 왜 밀크티는 티백으로만 만들어요? 라고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티백이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찻잎이 얇기 때문에 추출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티백을 사용을 하는 거죠. 티백 안에다가 넣어져 있으면 애들이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사실상 찢어서 해주면 훨씬 더 맛있어요. 저 아마드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립톤도 무시하지 말고 트와이닝도 무시하지 말고 이 아마드도 무시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차 되게 좋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묶었어요. 묶어놓은 거를 이렇게 잘라낼게요. 요거 이파리를 떼주셔야지 불 안 나요. 이거 하면 불나. 경험담이야. 자, 이렇게 넣었죠? 넣었으면 이제 물을 넣어서 잠깐 물을 먼저 넣어도 되고 우유를 먼저 넣어도 돼. MIA냐 MIF냐. 그게 여기서도 네. 적용이 되는군요. 적용이 돼요. 그러면 우유를 먼저 넣게 되면 그 우유의 차를 우리는 건가요? 맞아요. 그때는 물이 나중에 들어가거든요. 훨씬 부드러워져요. 우리가 밀크티 만들면 유막 생기잖아요. 위에 이제 단백질 변형 생겨서 그게 덜해요. 아, 물이 먼저 들어가면 차 맛이 더. 잘 물어내겠죠. 차 맛이 훨씬 더 많이 나고 유막이 생겨요. 그래서 얘를 먼저 많이 넣기는 하는데 이거는 개인적 의견이에요. 얘 넣는 거를 더 좋아하긴 해요. 저한테 우리 반대로 해보죠. 아예 물이 안 들어가도 되나요? 안 들어가도 돼요. 근데 우리는 시간을 2배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울 거예요. 근데 데우는 시점이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파글파글 끓으면 이미 지난 거야. 그래서 가장자리에 뽀글뽀글 올라오면 멈춰주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뽀글뽀글 올라오거든요. 이제 꺼야 돼. 오, 끓으면 안 돼. 끓는 소리 나면 안 돼. 끓어. 그러면은 잠깐 멈춰요. 여기 지금 여기 뽀글뽀글 올라오거든요. 지금. 그러면 꺼요. 그러고 물을 넣습니다. 다시 한번 킬게요. 그러고 또다시 가장자리가 뽀글뽀글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불 끈 다음에 5분 정도 기다려주시면 되세요. 우유가 이미 끓었기 때문에 물 넣고 나서는 금방 또 끓거든요. 아까 짜이티랑 다르게 제가 지금 이렇게 젓지를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저으면은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유막이 생겨요. 가장자리 지금 약간 뽀글뽀글 끓거든요. 바로 불 끌게요. 끓고 불이 꺼지면 그때 저어주시는 거예요. 설탕도 지금 넣습니다. 이때 설탕은 아무거나 넣으셔도 되는데요. 저는 그냥 백설탕 넣을게요. 5분 정도 우려낼게요. 이렇게 카페에서 보통 바로 이렇게 밀크티 끓여서 나가는 카페들이 좀 있을까요? 예전엔 정말 많았죠. 근데 요즘에는 냉침법이 유행하면서 그게 없어졌거든요. 냉침법이 있기 전에는 무조건 끓여서 나갔었어요. 그래서 기다려야 나오는 게 밀크티였고요. 기다리지 않으면 파우더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요즘에는 냉침 밀크티가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밀크티를 만들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베이스도 있고 냉침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하는데 사실상 얘를 시켜서 먹으면 얘가 최고예요. 맛은. 저도 어떤 카페 갔는데 바로 앞에서 끓여서 밀크티를 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요새는 그런 카페를 좀 보기가 힘들어서 오히려 되게 끓는 걸 보고 있으니까 또 좋은 경험도 되고 더 맛있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유니크해요. 되게. 이런 방법이 사실은 일본에서는 밀크티 주세요 하면 이렇게 해요. 냉침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근데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카페에서는 기다림의 미학은 무슨 집에 가지. 그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걸러볼게요. 자, 찻잎은요 완전히 쭉쭉 짜서 이렇게 완전히 드라이해질 때까지 짜주시면 되세요. 짠 다음에 먹어볼까요? 되게 어때요? 부드럽다. 또 다른 매력. 그러니까. 네, 엄청 부드럽죠. 그 우유가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부드러운 거예요. 그리고 얘를 놔둬도 유막이 생기지 않아요. 유막이 생기면 일단 비려지거든요. 그래서 밀크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비린맛 때문에 안 좋아하셨는데 우유를 먼저 넣게 되면 이 유막 형성을 조금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훨씬 더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부드러워서 맛있다. 생각보다 차 맛도 많이 나죠? 네. 우유만 넣었을 때랑 물을 조금 넣었을 때는 또 차이가 있어요. 물이 들어가면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차가 그만큼 빨리 우려져요. 그래서 우유만 넣게 되면 쉽게 비려지고 차 맛이 조금 덜 나고 설탕 맛이 더 많이 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물이 들어가면 좀 밍밍해지고 좀 싱거워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네요. 아니에요. 물이 나중에 들어갔을 때도 계속 안에서 이제 그 물과 차가 만나서 우러나올 수 있는. 네, 그쵸. 네. 그럼 내 취향인데? 이거 맛있는데요? 자, 그 다음엔 홍콩식 밀크티를 보여드릴 건데 티가 달라요. 이거는 대만 아쌈이에요. 대만 아쌈이요? 아쌈 지난번에 인도 지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대만의 아쌈은 아쌈 지역명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씨앗을 훔쳐다가 대만에다가 심게 돼요. 차가 너무 맛있어서 지팡이에다가 씨를 넣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거의 모카씨. 분익점이야. 그래서 대만에다가 심게 돼서 지금 나오는 게 대만 아쌈종입니다. 그래서 이 아쌈종으로 홍콩뿐만이 아니라 대만에서도 밀크티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실제로도 끓여서 만들면 굉장히 맛있어요. 한번 넣어볼게요. 이 찻잎이 되게 그냥 일반 찻잎 같죠? 이거 부신 거예요. 커요. 대만 아쌈은 엄청 커요. 저는 찻잎이 좀 크기 때문에 8g 정도 넣고요. 물. 꼭 대만 아쌈을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런 아쌈도 있다라는 거 끓일 거예요. 파글파글. 그리고 얘 보시면은 이 색깔이 조금 누리끼리 두유 같기도 하고 두유는 아니고요. 얘가 아까 우리 얘기했던 무가당 연유입니다. 색깔이 조금 그런데 냄새 맡아보시면 약간 짠내도 있고 애기 냄새. 애기 냄새?
그런 냄새야. 진짜 분유 냄새가 그게 어. 애기 분유 그런 분유인데 어디서 나냐 정확하게. 애기들 목에 이렇게 하면 목에서 나는 냄새. 땀내와 짠내와 이런. 모르겠다. 애기들 안 끼면 모르는 냄새. 바글바글 끓일게요. 사실은 원래 얘를요 한 번만 끓이면 안 돼요. 계속 끓여내고 있어요. 아니, 업장에서 이거 하긴 어렵겠지. 그 계속 펄펄 끓게 냅두면 안 되고 식혔다가 넘치니까요. 넘치니까. 네. 아, 오. 오 넘쳐요 유튜브 가긴. 난 전문가니까. 색깔이 유난히 까매 보여요. 맞아요. 진해요. 이 대만 아쌈이 좀 진해요. 인도 아쌈에 비해서 단맛이 엄청 강해요. 어. 한 이 정도 끓이면 될 것 같아. 엄청 진해졌어요. 그래서 이 상태의 거를 진하게 내려가지고 얘랑 섞을 거예요. 엄청 되게 진할 것 같다. 야. 달아요, 달아요. 원래 홍콩식 밀크티에 커피도 들어가는 그런 버전도 있잖아요. 원앙차라고 있어요. 밀크티에다가 커피를 조금 넣어서 만들면 되는데 에스프레소로 하기에는 너무 진해요. 그래서 에스프레소 뭐 반샷이라든지 아니면은 그것보다 덜 넣으셔가지고 그런 뉘앙스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우리 여기다가 넣으면 예쁜 게 안 보여서 잔을 갖고 왔어. 선생님 MBTI가 궁금한데 J신가요? 네. 이걸 보시고 저 2로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전 그가이에요. 진짜요? 네. INTJ? 어떻게 알았지? INTJ? 이거 어떻게 한 번에 다 맞춰? 어떻게 알았어요? 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싸가지 없던가? 약간 커피같이 생겼다. 맞아요. 진하게 우린 거. 점점 강한 아이들이 나오는 것 같아. 오늘 집에 못 가. 자, 여기에다가 바로 집어넣는데 얼음 넣고 나서 이거를 넣는 게 아니라 얘를 완전히 섞은 다음에 얼음을 넣어요. 이거 지금 보시면은 얘도 MIA예요. 얘 넣지 않고 얘를 먼저 넣은 다음에 이거를 넣어요. 넣어볼게요. 오. 라떼 같죠? 네. 색깔도 엄청 진하고. 끝. 여기에다 얼음 넣으면 돼. 설탕 넣으면 온도가 조금 내려가니까 얼음 넣어도 조금 덜 녹겠죠. 근데 설탕 안 넣어도 너무 맛있다. 약간 코스 요리 같아요. 마지막을 시원하게 막.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미안해요. 근데 지금 무가당 연유에 설탕을 넣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연유를 넣어도 돼요? 그냥 연유 넣으셔도 되세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연유는 이게 점성이 되게 많고 베트남 연유도 점성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보시면은 점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잘 섞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이런 거를 만들 법한데 안 만들어. 에그타르트 있죠. 이 밀크티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 페어링이 기가 막혀. 그리고 얘는요, 차 비율이 훨씬 더 높아요. 찬물이 100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지금 무가당 연유가 한 80g. 맛있다. 약간 짭조름. 맞아요. 그런 맛. 그게 무가당 연유의 특징이에요. 짭조름한 맛이. 맛있다 이것도. 짭짤한데? 근데 진짜 이 홍콩식 밀크티는 카페에서 파는 거를 많이 못 본 것 같아. 지금 보시다시피 만들기가 어려워요. 계속 끓여내야 되니까 하는 데들이 있어요. 홍콩식 밀크티를. 그렇지만 찻잎이 일단 맛있는 거 찾기가 어렵고 이렇게 계속 끓여내도 단맛이 충분히 우러나오고 쓴맛이랑 단맛이 덜 나오는 찻잎을 골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조금 한계가 있어. 그리고 무가당 연유가 사실은 요즘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만들기가 어렵지만 지금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메뉴를 하면 뭔가 딴 카페와 차별성이 될 수 있겠다. 그럼요. 이거랑 에그타르트 좀 팔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까지 밀크티 이론이었고 이제 다음에 곧 사업자용 레시피로 만나볼게요. 진짜 카페에서 실제로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레시피. 그럼요. 제가 컨설팅 할 때 썼던 레시피예요. 그리고 수업할 때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레시피를 드렸던 거예요. 이거는 뭐 대용량까지 하니까 우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만들어서 병에 넣어서 팔아도 될까요?
그럼요. 병입하는 것까지 다 보여드릴 거예요. 밀크티 끝판왕인데 진짜. 네. 안녕. 감사합니다.